그 촛불의 성과가, 혁명의 성과가 국회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10월 29일이 박근혜 탄핵, 적폐청산의 기치를 들고 촛불항쟁을 진행했던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촛불항쟁 3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3년 전 있었던 촛불항쟁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촛불항쟁은 뭐 세계사적으로 굉장한 그런 그 대사건입니다. 촛불항쟁 1단계 국민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박근혜 적폐정권 쫓아냈다. 그러나 말하자면 행정부는 바꿨지만 그 또 다른 적폐들인 그 이른바 국회의 적폐 세력들을 쓸어내지 못했고 또 사법부의 적폐 세력들을 끌어내지 못했고 그 외에 재벌도 공범이다, 검찰도 공범이다, 언론도 공범이다 했는데 이 부분을 쓸어내지 못한, 그래서 나머지 적폐 세력들은 유지 온존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토대상의 그런 근본적인 변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만드는 촛불항쟁 2단계의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촛불혁명으로까지 성화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한계로 꼽으셨는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난 형국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뭐 주요한 한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촛불의 성과가, 혁명의 성과가 국회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서 이른바 적폐 언론들, 그리고 적폐 그 이른바 보수 수구 기독교 세력들까지 대연합을 하면서 지금 대치기를 모색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한계가 노정되는 과정에서 촛불항쟁 이후에 그럼 내 삶이 뭐가 바뀌었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강합니다. 적폐청산도 뭐 이른바 나팔은 불었지요. 그리고 나팔 소리는 들렸는데 그 여러 가지 분위기는 작고 또 이미지 개혁들은 많이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그 사회적 흐름들은 일정한 정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재벌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뭐 언론 개혁을 한다, 또 뭐 정치 개혁을 한다, 사법 개혁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바뀐,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적으로는 변죽만 올리고 분위기만 잡고 이미지 개혁만 하는, 이미지 적폐청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뀐 게 뭐냐? 이 뭐 특히 서민들의, 민초들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바뀐 게 뭐냐라는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반문들이 지금 있는, 참 진짜 가스가 가득 차고 있는 그 불만들이 그런 상황이죠. 오늘 사실은 이 민중공동행동에서 전국 대표자회를 했는데요. 전남에서 올라오신 대표자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전남 지역에 있는 많은 민초들이 그래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명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다. 뭐냐? 니물리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다가 니물리한 행진곡 부르게 된 거, 그거 하나 딱 달라진 빼놓고는 무슨 변화가 있냐?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뭐 1,700만 되는 노동자들의 삶이 특히 더 뭐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절대 다수의 그 비정규직들, 그리고 중세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뭐 이런 그 하층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노동 존중 내지 촛불항쟁으로 인해서 제일 우리가 사회적인 큰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권리 보장이 돼야 되는데 노동개혁 역주행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 노동 문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최장시간 노동, 이거 건절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가로사가 세계 최1위입니다. 예,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가로사 예방을 위하고 또 노동자들의 건강과 식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최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되는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산재지급병. 산재지급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세계 또 압도적 일입니다. 예, OECD 평균이 3배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게 그 촛불 개혁의 핵심 내용인데 그걸 줄였어요. 뭐 잘 줄인 겁니다. 그 정도라도. 물론 단계적으로 하게 된, 아마 단계적으로 하는 건 불가피한 면들이 있죠. 그 변화란 게 한꺼번에 안 되고 우리가 그 정도는 기다리자. 그러니까 뭐 단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거꾸로 지금 역주행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6개월 단위로 하니, 1년 단위로 하니, 지금 민주당은 6개월로 연장하자고 하고 있고, 단위 기간을. 또 제한당은 1년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주유수당을 무급으로 하자는 둥, 이따오 소리까지 하는 판이 되니까 이 말인지 개소리인지 이거 뭐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도시 빈민들, 노점상, 철거민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강제 철거, 폭력, 용역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 돼 있죠. 거기다가 농민들의 경우는 참 진짜 농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 농업을 포기한 거 아니냐, 농민들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WTO 개도국지를 포기하는, 그리고 농업을 포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는 농산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가가 떨어졌다고 웃자고 디플레이션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농산물 가격 폭락 때문에 생기는 물가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실물 경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특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북미 관계가 더 좋지 않아지면서 더더욱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미 의존, 뭐 대외 의존, 특히 미국에게 꼼짝 못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우리 국민들 실제로 이제 그 때문에 대사를 지금 거르칠 위험까지 가게 된, 사실은 촛불항쟁의 가장 큰 성과, 뭐 다른 거 다 불만들이 많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깝깝하고 굉장히 아쉽고 실망스럽고 불만이 많고 뭐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는 학수고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목이 빠진다 이런 정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진다 이런 이럴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한반도 평화라도 정착시키면, 계기를 만들면 참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왔던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작년에 거룩하게 평양 방문까지 가서 10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감격적인 참 이 역사적 그런 이 흐름들을 만들어냈고,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 세력들이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남북 간에 합의했잖아요. 군비 축소하기로 합의했는데 도리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F-35 도입을 뭐 대거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연합 군사훈련, 북에서는 군사훈련은 저는 완전히 공격형으로 참수작전을 자꾸 연상시키는 이런 굉장히 예민한 그런 위기 국면을 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또 그냥 한단 말이죠. 재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뭐 유엔 제재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금강산 문제나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나 제재 대상도 아니에요.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미국의 북미회담 이른바 전략에 고리를 걸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대일 관계. 일본 문제 참 아베 정권이, 아베 일당이 말하자면 기습 공격을 한 거죠. 이 기습 공격을 한 거고, 그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촛불 성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면, 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아베 정권과 박근혜 야합들이 있었잖아요. 그 야합의 제일 첫 번째 타자가 뭡니까? 첫 번째 타자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야합. 아주 굴욕적인, 말하자면 이 단돈 10억엔에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야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차가 뭡니까? 지소미아. 지소미아를 박근혜
적폐 정권이 탄핵 직전에 알박기 했잖아요. 사실은 그 행거는 그 다음에는 그때 같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뭐냐면 그 군수 지원 협정 있었던 겁니다. 그 3단계입니다. 본래 일본의 군사 대국화하고 한일 그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는 절차. 첫째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2단계가 군수 지원 협정, 3단계가 병력 지원 협정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투입되는. 이거 내가 농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던. 집단 자위권. 집단 자위권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촛불혁명, 촛불항쟁의 성과 덕분에 어찌 됐냐 하면 위안부 합의가 야합이 파기되고 사실상 파기된 거잖아요. 그죠? 촛불항쟁 아니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까지 파기되는, 그리고 군수지원협정이 진전이 안 된 겁니다. 군수지원협정 꿈도 꾸지 마라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베로서는 이 촛불항쟁의 성과가 굳어지기 전에 뒤집기를 시도를 한 거다. 말하자면 내심의 목표는 촛불 정부에 대해서 항복을 강요한.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면 결과적으로 적폐 언론들이 총걸기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총걸기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한국 촛불 정부가 수그려하면서 항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베 정권 경제 침략이다. 저거는 경제 침략이다. 두 번째로 아베 앞잡이 언론 조중동 안 된다 규탄하고, 또 아베 앞잡이 정치 세력 자한당 규탄하고 하면서 친일 적폐 청산으로 이제 되니까 아베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그 와중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까지 했잖아요. 완전 파기된 거라고. 파기를 이제 선언했고 통보를 했고요. 11월 23일이 되면 이제 그냥 놔두면 현재로서는 파기가 되는 겁니다.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뭔가 야합을 또 하려고 하는, 적당하게 미봉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압력도 거셉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어떤 지소미아 파기 통보는 70년의 굴종적 그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최초로 미국 말을 거역한 그런 사례. 촛불항쟁 아니어서 모르고 안 되고, 또 아베 규탄 시민 촛불이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 사실 된 겁니다.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게 우파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민중 진영에서도 공격을 받고 좌우 협곡을 당하는 형국 아닙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때까지 우리 진보 민중 세력들, 개혁 세력들이 미진한 점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까지 기다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똑바로 하라고 촉구도 하고 이랬지만, 사회 대개가 안 되고 하는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적폐 세력들이 총걸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 그 우파들이 완전히 지금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역주행이 화평법, 화관법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탄력적 근로제 계약하고, 그러다가 아이로 협약을, 기준 협약 이 비준한답시고 노동법 계약을 강행한다면 이거는 바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말하자면 개혁 세력들하고 노동자 민중 세력들하고가 연합하면 3분의 2가 되면서 저쪽 적폐 세력들을 제압을 하면서 이제 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천지분갈 못하고 지금 그 우파들하고 투쟁하면서 도리어 노동자 민중 세력들하고 또 전면전을 하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려앉는 거다. 저거는 나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할 일도 좀 더 있어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령 루비콘강을 건넌다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전면전에 내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전면전으로 진입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래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촛불 정부가 내려앉는 꼴까지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촛불 3년이 된 오늘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초심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제일 핵심은요, 적폐 세력과의 협치는 말하자면 적폐 세력들이 바로 할 기회만 줄 뿐이다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회대개혁, 적폐청산 똑바로 해야 된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 다음에 이 교육개혁, 국정개혁, 뭐 등등 이런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와 함께 또 이 말하자면 양축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획기적 그런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로소득을 이 중과세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복지에 대한 혁명적 정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거의 최하 수준이잖아요. 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란 말이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돈 많은 나라예요. 한국 정부도 돈 많은 정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불로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 뭐 중과세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과세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감면, 기득권층에 대한 세금 감면만 줄이고 하면 저는 그 재원으로 엄청난 획기적인 복지 대책을 만들 수 있고 획기적인 복지를 정대시키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촛불 3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박서군 TV 함께 살자입니다.